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마 중간중간 뭐 얘기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의 아빠들의 그 아빠의 역할이라든지 아빠가 아이들을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또 아빠가 집안에서의 어떤 역할, 아빠의 존재, 이런 것들이 약간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그 부분을 잘 맡아서 해주시는 부모님이 제 눈에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 중에는 일들이 굉장히 조금 늦게까지 일이 늦게까지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주말에 아이와 잠깐 만났을 때 어떻게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혼동, 그리고 어떻게 아빠로서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 때문에 엄마와의 갈등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내가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리고 엄마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마에 비해서는 훨씬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빠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어떤 잠깐의 만남 속에서 함께 좋은 부분, 합의라되는 부분, 또 아이도 즐겁고 아빠도 즐거운 부분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아빠들을 한번 본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지금 옛날과 좀 달라졌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든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몸을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과 또 뭔가를 해내야 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뭐 끊임없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들이 아빠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들이,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모두 이제 같이 맞벌이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도 아빠가 좀 더 가족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뭔가를 할 때 즐거움을 갖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빠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빠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아이와 놀아줄 때, 아이를 또 관찰할 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버님들이 늘 아침에 출근하고 또 퇴근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아마, 물론 깨어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출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에도 아빠들은 또 책임감 있게 아이와 주말이라도 좀 놀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아이와 함께 이제 나들이도 나가기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적인 것도 아끼면서 내 아이와 더 즐겁고, 또 아이가 아빠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그 짧은 시간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린다고 한다면, 자,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아침에 등원할 때 엄마 손 대신 아빠 손을 잡고 등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등원할 때 아이랑 아빠랑 굉장히 제잘제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오는 아이도 있고, 또 아빠와의 그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에게도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아빠, 또 가정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들을 짊어지고 사는 그 아빠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아빠도 즐길 수 있고 아이도 즐길 수 있고 또 엄마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또 이제 어머님들과 저는 이제 많은 작업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 일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일에서는 더 많이 예민해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아빠로서 역할을 엄마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빠는 아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빠의 역할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난감을 사준다거나 맛있는 거를 사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께 특히 아빠에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아버님들은 잠을 좀 자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아빠에게도 좀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엄마들은 주 중에 계속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또 엄마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말이 돌아오면 오늘은 당신이 조금 아이를 더 봤으면 좋겠어, 이런 일 가지고도 사실은 좀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빠가 너무 처져 있으면 아이와 좀 쉬는 날에는 놀아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즐거운 나들이가 돼야 되는데 즐겁지 않고 그냥 끌려서 나가는 나들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이와 요즘 계속 지내기 가장 좋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키즈 카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키즈 카페에 저도 조카들을 데리고 되게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의 부모님들은 그냥 차를 마시거나 핸드폰을 보시거나 하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흥분시키는 여러 가지 놀잇감들로 아이들은 그날 하루 굉장히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흥분됨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나 또 그 다음 날까지 어떤 아이가 굉장히 힘들고 또 짜증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역으로 더 계속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뭔가 거기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뭔가 쉰 것 같지만 쉰 것 같지 않게 또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아빠도 쉬고 엄마도 쉬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들은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솔직하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한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뭐 오후에 우리가 가까운 뭐 여기 놀이터라도 산책하고 오자라든지, 뭔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다 희생하는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도 뭔가 쉼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아이에게는 또 아빠라는 부분이 주중에는 잘 같이 관계할 수 없었지만 주말이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아빠와 함께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앉아있고 누워있는 소파에서도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비행기 태워준다면서 아빠 발과 손으로 이렇게 누우셔서 저를 공중에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어디 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줬던 그 기억들이 굉장히 좋게 저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를 나가서 쉬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아빠가 누워있고 쉬면서도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것들도 또 뭐가 있을까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짐스럽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뭔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인격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 들어주기보다는 부모님이 즐겁게 살고 있고 뭔가 삶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게 아니면 너무 뭐라 그럴까 서로를 막 옥죄이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함께 대화로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며 갈 것이며 또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 때에는 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주변에 아이를 키운 선배들을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뭐 태교를 준비해야 된다. 뭐 학원은 어디에 보낼 건지 미리 생각해야 된다. 뭐 먹거리도 여기가 좋대더라, 저런 게 좋대더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불안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엄마도 아빠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빠도 처음이지만 그래도 저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이나 또 아빠로서의 역할이라는 부분 주말만이라도 아빠가 꼭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리듬 생활 안에서 한 꼭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걸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가 피곤할 때는 엄마가 조금 그 부분을 도와주고 물론 주말이면 가족이 다 함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한 날은 엄마를 좀 쉬게 하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간다든지 또 반대로 아빠가 피곤했을 때에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산책을 좀 나간다든지 하면서 뭔가 함께 있기도 하지만 또 따로 각자의 어떤 그 삶과 어떤 쉼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부모를 비추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보면 사실은 부모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구나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많이 이 아이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라는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을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아빠와 엄마에게 제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대의 그리고 그 젊은 엄마들을 만났을 때 저도 원장으로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쉬는 날 꼭 어디 좋은 곳을 꼭 매일 새로운 곳을 찾아서 다니기보다는 집에서 가깝고 별로 피로도를 많이 느끼지 않아도 되고 왜 주차를 해야 된다거나 줄을 서야 된다거나 막 이래야 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아이와 정말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여기 신촌에서 조금 예를 들 수 있다면 여기 경의성 철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주말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아니면 안산이라든지 이런 둘레길에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곳에 아빠랑 아이랑 엄마랑 손 잡고 가면서 그냥 앞을 보면서 뭔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는 빨리 많이 걸어야 돼 라는 어떤 질적인 어떤 양만 따지기보다는 아이가 길에서 만나는 꽃들, 벌레들, 새들, 돌들, 뭐 물들 아니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감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반응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또 무릎을 구부려서 아이의 눈을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정한 아빠의 역할이고 또 엄마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서포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그 피곤함을 엄마들도 모르지 않고 있고 저 또한 정말 지금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화 모집이 안 돼서 걱정해 본 거는 이런 국공립으로 넘어와서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에는 47명의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인데 대기자가 200~300명이 이렇게 있어서 한 번도 아이들이 이 원에 다 차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낳고 있지 않고 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보살펴 주거나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오기보다는 걱정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좋은 교육을 위한 동네도 또 이사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예전처럼 편해진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여럿이 저도 세 자매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여럿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막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정도로 요즘엔 한 아이를 잘 키우자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불안감 또 부모로서 또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거나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삶이 힘들다 보니까 텔레비전이나 뭐 핸드폰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또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제 미소 짓고 아이를 바라보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모님들께 특히나 자주 보지 못하는 아빠들에게 조금 약속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이거는 꼭 해주세요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아침밥은 꼭 가족이 함께 드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버님들의 어떤 상황들이 그거에 맞춰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주말이라도 꼭 아침밥이든 저녁밥이든 가족이 함께 먹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매일이면 좋지만 매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 하루에 30분은 내가 아이와 눈 마주치고 웃으면서 아이를 조금 들여다보고 아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매일 나갔으면 좋겠는데 매일 새로운 곳에 갈 필요 없거든요. 사람 많은 어린이 대공원 갈 필요 없고 동물원 갈 필요 없고요. 산책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빠 엄마가 그냥 가볍게 그냥 집 앞에 잠바 하나 모자 하나 이렇게 둘러쓰고 나갈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아이들에게도 리듬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서 너무 오랜 시간 나가서 놀면 아이들은 더 피곤하고 지치고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서 그 다음날이 더 힘들고 그 저녁이 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나들이를 갔다 돌아오면 또 씻고 또 1시간 정도는 좀 쉼을 갖거나 아니면 좀 에너지를 충전하는 뭐 간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먹을 수 있거나 그렇게 저렇게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계획해 보면 좋겠다. 요즘 부모님들이 서로 핸드폰 보느라고 대화의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를 위한 어떤 부모가 함께 합을 맞춰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훈육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잠 재우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목욕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가 이제 하나의 어떤 틀과 계획을 짜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본다면 대화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또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이가 지켜보면서 나를 위해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를 본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불안감에선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빠들 중에서는 그냥 다 아유 뭐 어때 괜찮아 뭐 이렇게 넌 예민하니? 라고 엄마들에게 얘기하는 아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또 아이를 들여다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에 대해서 또 섭섭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를 우리가 조금 많이 이해해 줘야 되기도 하지만 또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런 안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